자, 오늘은 우리끼리 좀 솔직해져 봅시다.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부부들이 겪고 있지만 그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 인정하기를 두려워하는 주제입니다. 차 안에서의 숨막히는 침묵이나 저녁 식탁의 고요함 속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지만 다들 애써 모른 척하는 그 문제 말입니다. 저는 오늘 남편과 아내 사이의 친밀감이 사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던 그 전을, 그 육체적 연결이 희미해지다 결국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에 대해서요. 이런 일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걸 단순히 침실 문제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죠. 어두운 방에 누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요새 우리가 좀 뜸하긴 한데 그냥 권태기일 거야. 바쁘잖아. 피곤해서 그래. 별 문제 아니야. 그렇게 합리화하죠. 하지만 제가 지금 분명히 그리고 확신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는 절대 침실 문 안쪽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파급 효과. 현실은 이렇습니다. 친밀감의 결핍은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그것은 경계를 무시합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와 거실로, 부엌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자와 나누는 모든 대화 속으로 스며듭니다. 우리가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진실은 친밀감의 부재가 실제로 여러분의 성격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느껴보신 적 없나요? 사람들에게 더 까칠하게 대하게 되고 마치 가시 돋친 선인장처럼 예민해집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툭하면 화를 내기 시작하죠. 갑자기 싱크대에 놓인 더러운 접시 하나가 단순히 설거지감이 아니라 마치 나에 대한 인신공격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접시를 보며 남편이 날 무시하는구나 혹은 별표 아내가 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별표라고 생각하죠. 밑바닥에 깔린 연결감이 끊어졌기 때문에 억눌려 있던 분노가 끓어오르는 겁니다. 이제 반대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성적으로 만족하고 파트너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여성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걷는 모습부터 다릅니다. 발걸음엔 여유가 있고 평온함과 자신감이 배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마음의 잔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서 확인받았기 때문에 다른 곳이나 SNS에서 필사적으로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명백합니다. 신체적 연결이 이루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떨어지고 옥시토신은 증가합니다. 스트레스가 곤두박질 치는 거죠. 하지만 부부 관계를 멈추면 정반대의 지옥이 펼쳐집니다. 인내심은 증발해버립니다. 말싸움의 볼륨은 커집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같은 TV를 보고 있어도 정서적으로는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대륙에 있는 셈이죠. 그 거리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멀어지고 결국 가족을 지탱하던 기초가 침묵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진실, 배신으로 가는 길. 여러분의 관계를 진심으로 걱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에 오늘 아주 냉정하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뼈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섹스리스 결혼 생활은 외도로 가는 거에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고 별표 우리는 아니야. 우린 도덕적인 사람들이야 별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외도 문제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의 90% 이상은 처음부터 바람둥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쾌락을 줬던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섹스리스 부부였을 뿐입니다. 누군가 던져준 아주 작은 관심의 부스러기에 굶주려 있다가 결국 그것을 덥석 물어버린 사람들인 겁니다. 룸메이트의 함정. 저는 상담실에서 좋은 부모이자 좋은 사람인 부부들의 눈을 보고 뼈 아픈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두 분, 정말 부부가 맞습니까? 아니면 대출금을 나눠 갚고 넷플릭스 아이디나 공유하는 룸메이트입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냐하면 섹스리스 결혼 생활이 딱 그런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두 분은 가족이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훌륭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됩니다. 집안일을 처리하고 아이들 학원 셔틀을 하고 공과금을 내고 스케줄을 짭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불 꽂힌 후 에로스, 즉 가정을 탄생시킨 그 로맨틱한 에너지는 이미 죽어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스우면서도 비극적인 건 많은 분이 이 현실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제가 잠자리 관계에 대해 물으면 즉시 방어막을 칩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희 섹스리스 아니에요. 저희 해요. 작년에 2번은 한 것 같은데요. 한 번인가? 결혼기념일에 했나? 제 말을 잘 들으세요. 1년에 2번 했다면 그건 섹스리스입니다. 제발 적어도 하긴 했잖아 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세요. 그건 활기차고 건강한 성생활이 아닙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겨우 연명하고 있는 관계일 뿐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서로 닿았는지 달력을 봐야 기억나거나 한 번인지 2번인지 헷갈린다면 그건 결혼 생활의 계기판에 아주 거대한 빨간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여러분은 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 친밀한 관계 없이는 남편과 아내라는 타이틀을 온전히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만의 특별한 육체적 유대감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냥 친구가 됩니다. 같이 놀러 다니고 옆에서 옷을 갈아입어도 서로 쳐다보지 않는 관계. 그건 남매 같은 관계지 부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이상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문제 정의하기. 자, 이제 추측 게임은 그만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명확한 임상적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연간 10회 미만, 즉 대략 한 달에 1회 미만으로 관계를 갖는다면 여러분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임상적으로 섹스리스 부부입니다. 적어도 한 달에 2번은 목표로 삼으셔야 유대감이 유지됩니다. 물론 단순히 숙제하듯 횟수만 채우라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외모 방어전은 좋은 잠자리가 되기 힘들죠. 하지만 빈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연결의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힘겨운 일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할 때 서로를 단단히 붙여주는 접착제이자 나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어 라고 말해주는 리셋 버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한때는 서로에게서 손을 떼지 못했던 두 사람이 어쩌다 한 침대에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을까요?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원인 1. 원망의 덕. 가장 큰 이유. 친밀감의 제1의 적은 바로 정서적 거리감입니다. 보통은 일상적인 마찰에서 시작됩니다. 돈 문제나 시대 문제, 혹은 아이들 훈육 문제로 티격태격하다 보면 감정의 벽돌이 하나씩 쌓입니다. 성관계는 쾌락과 취약성, 그리고 깊은 연결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내내 싸웠다면 우리의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나 저 사람한테 아직 화났어. 저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기 싫어. 혹은 아까 내 자존심을 긁어놓고 이제 와서 내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그래서 옥이나 자존심, 혹은 자기 방어 때문에 친밀함을 거부합니다. 침실을 무기화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가장 위험한 단계가 찾아옵니다. 바로 어색해지는 단계입니다. 일주일쯤 지나 화는 풀렸고 다시 시도해보려 해도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갔다가 거절당하면 어쩌지? 나만 아쉬운 사람처럼 보일까? 이상해 보일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지 않죠. 그렇게 하루가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됩니다. 어느새 석 달이 훌쩍 지나가고 이제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게 됩니다. 침실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커집니다. 너무 커서 잠도 오지 않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굴러서 옆으로 가야 하나? 밀어내면 어떡하지? 순서가 뭐였더라? 손부터 잡아야 하나? 부부들이 방법을 까먹었어요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서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시작하세요. 서로 만지세요. 스킨십의 장벽을 깨세요. 하지만 저도 압니다.
그 상태가 되면 바로 15cm 옆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손을 뻗는 게 마치 산소통 없이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을요. 원인이 신체적 단절과 질적 저하. 두 번째 원인은 신체적 단절 그 자체입니다. 악순환이죠. 몸이 닿지 않으면 성적인 것 말고도 예를 들어 손잡기, 부엌에서 포옹하기, 소파에 붙어 앉기 같은 스킨십이 없으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스킨십 부족은 정서적 거리를 만들고 정서적 거리는 다시 스킨십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같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서로 고립된 두 개의 애딴섬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솔직해집시다. 그냥 별로여서입니다. 속궁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기술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파트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심지어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자리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나무토막처럼 가만히 누워서 천장에 벽지 문에나 세면서 벌표 나력이 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벌표라고 생각하죠. 단언컨대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친밀감이 아니라 출석 체크입니다. 그냥 참석감 2장만 찍는 거죠. 그리고 아내분들, 제 말을 왜 말고 들어주세요.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게 100% 남편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큰 우산입니다. 자신의 몸을 알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스스로 절정에 도달할 줄 아는 여성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남편이 당신이 그 순간을 진정으로 즐기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그보다 더 큰 자극은 없습니다. 그 모습이 남편을 미치도록 안달나게 만듭니다. 남자는 자신이 당신 쾌락의 원천이 되길 원하지만 당신이 그 길을 안내해 줘야 합니다. 내비게이션 없이는 길을 찾을 수 없으니까요. 결과, 비참한 삶. 원인이 싸움이든 어색함이든 테크닉 부족이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바로 비참함입니다. 친밀감이 사라지면 집안에서 친절함이 증발해버립니다. 신혼 시절을 생각해보세요. 배우자가 물 한 잔만 달라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가져다 줍니다. 웃으면서 가는 길에 엉덩이도 한번 툭 쳐주면서 말이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섹스리스 결혼 생활은 그 작은 부탁이 엄청난 짐처럼 느껴집니다. 속으로 생각하죠. 내 발로 떠다 마셔. 싸지 멀쩡하잖아. 내가 해야 해. 넌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이게 얼마나 독이 되는지 보이시나요? 존중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피해의식이 생기고 예민해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적 욕구가 억압될 때 스트레스와 짜증이 치솟는다고 합니다. 생물학적인 겁니다. 날카로워지고 가시가 돋고 항상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데 멈추는 방법을 모르게 되는 거죠. 방 안의 코끼리, 애도. 이제 모두가 알지만 말하기 꺼려하는 주제, 애도 이야기를 해봅시다. 집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사랑받고 있으며 육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여성은 거의 바람을 피우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원해진다고 느끼는 여성은 잔소리나 화도 덜 냅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니까요. 하지만 그게 멈추면 인정과 확인이 사라지면 집안은 냉굴이 됩니다.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들죠. 유령처럼 집안을 배회합니다. 그러면 결국 인간의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직장 동료든 동창이든 누군가가 아주 작은 관심을 보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는 밖에서 온기를 찾게 됩니다. 꼭 성관계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보이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 누군가 나를 원해주길 바라는 마음,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남편의 예도에 충격을 받고 오신 아내분들에게 저는 묻습니다. 솔직히 5년 동안 완전히 스님처럼 금욕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딴 눈을 팔지 않을 거라고 믿으셨습니까? 예도를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요. 그건 배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친밀감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침실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삶 전체의 안정성을 흔듭니다. 이혼으로 이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살게 만듭니다. 해결책, 회복하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빙산에 부딪히기 전에 어떻게 배를 돌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팁, 대화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와한 농담이 아니라 진솔한 대화를 말하는 겁니다. 연결은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저녁 식탁에서 대화가 없는데 침실에서 대화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난 이게 좋아. 여기를 만져줘. 혹은 솔직히 그건 별로야. 이렇게 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함은 관계를 흥미진진하게 만듭니다. 추측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불안감을 없애주니까요. 두 번째 팁,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루틴, 반복은 열정의 적입니다. 10년 동안 똑같은 침대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세로 한다면 당연히 지루하죠. 그건 양치질이나 빨래 개기 같은 집안일이 되어버립니다. 장소를 바꾸세요. 호텔을 가거나 거실 러그 위에서 해보세요. 도구를 쓰거나 역할극을 하거나 색다른 옷을 입어보세요. 요즘은 부부 관계에 활력을 주는 도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팁인 대화가 없으면 어떤 도구도 소용없습니다. 정서적 연결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팁, 스케줄을 잡으세요. 압니다. 알아요. 다들 이 조언을 싫어하죠. 부부 관계는 즉흥적이어야죠. 달력에 적어 놓고 하는 게 무슨 낭만이에요. 분위기 다 깨게. 이해합니다. 영화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현실을 봅시다. 아이들 키우고, 맞벌이하고, 대출금 갚고, 부모님 챙기다 보면 여러분은 지쳐 떨어집니다. 즉흥적인 여유는 사치입니다. 벌들이 일직선으로 정렬하듯 두 사람의 체력과 시간이 딱 맞아떨어지는 마법 같은 순간을 기다린다면 평생 기다려야 할 겁니다. 규칙을 정하세요. 한 달에 2번, 혹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날은 데이트 날로 잡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신성하게 여기세요. 저는 이걸 벌프 골프 약속의 법칙 벌프이라고 부릅니다. 골프 광들 아시죠? 골프 약속, 티업 시간을 깨는 경우는 딱 3가지뿐입니다. 본인이 죽었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천재지변이 났을 때입니다. 부부 관계도 그 정도의 존중을 가지고 대하세요. 장례식이나 응급실 갈 일이 아니면 그 시간은 두 사람만의 것입니다. 지켜내세요. 그리고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스케줄에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이 생깁니다. 금요일 밤이 우리의 밤이라는 걸 알면 일주일 내내 기다려지죠. 그 기대감 자체가 섹시한 겁니다. 결론. 이제 핑계는 그만 대세요. 섹스리스 결혼 생활은 관계의 무덤입니다. 너무 많은 분이 우리도 늙었는데 뭐 괜찮아 라며 어깨를 으쓱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그거 안 괜찮습니다.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친밀감 없이 살라고 요구하는 건 그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거부하는 겁니다. 연인이 아니라 룸메이트로 살기로 선택하는 건데 룸메이트는 결국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짐 싸서 나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관계를 거부하는 당사자라면 오늘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울증 때문인가요? 호르몬 문제인가요? 아니면 깊은 원망 때문인가요? 무엇이든 간에 치료받으세요. 병원에 가고 상담을 받으세요. 고치세요. 그리고 남편분이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침실 밖에서도 아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하고 있나요? 아내에게 구애하고 데이트를 신청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루 종일 무시하다가 밤 10시에만 잠자리를 요구하고 있나요? 불꽃이 완전히 꺼지게 두지 마세요. 한번 차갑게 식어버리면 되살리기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의 연결을 위해 싸우세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